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현대전은 당분간 거의 드론이 주도하는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죠.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기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 DC 입구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랭글리 공군기지, 그리고 노포크 해군기지, 또 항공모함 만드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 등 여러 전략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집중적으로 드론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뭔가 공작을 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이 랭글리 기지에 F-22가 배치되어 있죠. F-22 드론 맞고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또 어떤지, 우리 성남기지 주변에 진짜 위험한 드론 시설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하면서 프랑스의 바라쿠다 통상 동력형 잠수함 4척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일본은 모가미급 호위함에다가 막 41 수직발사관을 설치 작업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방공, 대잠 능력을 강화시킨다라는 건데, 소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호주가 어택급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하려다 오커스 레짐 출범과 함께 계약을 파기했던 프랑스 나발 그룹의 중형 잠수함을 네덜란드가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네덜란드가 노후화된 월러스급 잠수함 후계로 프랑스의 바라쿠다 AIP 잠수함을 채택하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H-6K 폭격기에 함정 탑재용 대함 탄도미사일인 YJ-21의 공중발사 버전을 장착해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소 1500km의 사거리를 가진 이 미사일은 군함은 물론 지상 공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이 H-6K 폭격기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전력을 크게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미 육군이 기존 알티우스 600을 기반으로 개량한 최신형 알티우스 700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헬기나 무인기에서 발사되는 이 자폭 드론은 최대 16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알티우스 600보다 사거리가 줄어든 대신 탄도 위력이 크게 강화돼 전차와 대형 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스펙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비밀리에 신궁 지대공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한 루마니아가 올해 하반기까지 발주한 모든 물량을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는 54기의 신궁 발사기와 수백 기의 미사일을 도입하는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지난해 말 체결한 바 있는데요. 루마니아 군수총국장은 이번 신궁 미사일 도입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루마니아의 방공 능력이 크게 현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예산상의 이유로 VLS를 설치 생략하고 도입했던 모가미급 호위함에 올해부터 막 41 VLS 설치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7번 함인 니오도, 8번 함인 유베츠를 시작으로 12척의 모가미급에 각각 16셀의 막 41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일본은 이 VLS에서 ESSM 블록2와 07식 대잠 미사일을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가 호주에 많이 팔 뻔했죠. 어택급, 바로 바라쿠다 슈프랑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핵잠수함을 핵을 빼고 통상 동력형으로 다운그레이드해서 만든 그 버전을 수입하려고 했다가 취소됐죠. 그런데 그 버전이 바로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는 바라쿠다 AIP 이렇게 부르기로 했나 봅니다. 원래 이 슈프랑 잠수함 출범할 때 프로젝트명이 바라쿠다였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바라쿠다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들 많았는데, 그 네덜란드가 유럽제 무기로 한정하고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S80 플러스, 그리고 스웨덴 사브가 만드는 A26, 그리고 프랑스 나발 그룹의 바라쿠다, 이렇게 3개가 경쟁을 했고, 여기에서 이 프랑스 나발 그룹의 바라쿠다가 승리해서 4척을 네덜란드 현지 생산한다
라이센스 생산하니까 가격이 상당히 또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원래 있던 게 이제 월러스급 2,400톤급인데 아주 오래됐고 이걸 이제 4,000톤급 바라쿠다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발트에 딱 빠져나와 있는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이 나토의 무력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는 하는데 속도는 조금 느리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H-6K 폭격기에 뭔가가 달려있는 모양새죠. 바로 YJ-21이란 건데 뚱펑 21 대함 탄도미사일을 비행기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킨잘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 덩치가. 이 뚱펑 21 자체가 1500에서 2000km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1500km 사거리를 가지는 이 대함 탄도미사일, 물론 대지 공격도 같이 하죠. 이런 걸 원래는 이 H-6K가 아니고 N 버전에만 탑재를 했는데 이걸 이제 가장 수량이 많은 H-6K 버전에도 탑재한다. 그래서 공중발사 대함 탄도미사일의 발사 플랫폼 수량을 대폭 늘린다 라는 건데 뭐 타겟은 미 해군 항모 전단이 되겠죠. 정말 우려스러운 전략 증강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자, 여기에 뭔가가 지금 있는데 이게 스탑샷이죠. 그래서 러시아 방공 무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딱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바로 돌입해서 파괴되기 직전의 폭발하기 직전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알티우스 700M이라고 하는 건데요. 알티우스 600은 이 헬파이어 미사일의 크기에 이렇게 헬기가 장착하고 하도록 또 지상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자폭 드론이죠. 속도는 시속 한 140km 그리고 사거리는 알티우스 600 같은 경우에 한 400km 날아가요. 그런데 위력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위력이 약하니까 전차 같은 이런 중기갑 장비가 파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를 160km로 줄이는 대신 폭약을 더 많이 넣었겠죠. 그래서 위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서 이렇게 적의 기갑 장비까지 수월하게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알티우스 700M인데 점점 이렇게 이제는 미사일 만능 시대에서 이제는 드론 만능 시대로 확실하게 전이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뒤따라가서는 안 돼요. 선도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나라 LIG 넥스원에서 만든 지대공 미사일이죠.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거치 형식으로 합니다. 차량에도 거치하고 기지에도 거치하고 또 군함에도 거치하고 신궁입니다. 프랑스의 미스트랄을 참조해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신궁입니다. 이거 루마니아가 작년 연말에 비밀리에 도입했는데 루마니아 자신들이 또 이걸 또 밝혔어요. 비밀리에 도입해놓고 뭔가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54개의 발사대 그리고 수백 개의 탄약 즉 미사일 수백 발을 샀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1억 달러치를 샀다. 1,300억 원어치 샀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스팅어가 가장 지금 유명한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데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뭐 5km 날아간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 2, 3km 사거리 뭐 이렇게 보고 있죠. 보병 휴대용 미사일입니다. 어깨 견착식. 근데 이 신궁은 어깨 견착하는 것보다 덩치가 훨씬 크죠. 그래서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는 한 7km 사거리. 그러니까 스팅어보다 좀 긴데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한 5, 6km 정도 유효 사거리 좀 된다라는 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팅어보다는 한 2.5배, 2에서 2.5배 정도의 사거리. 그리고 탄도 중량도 스팅어보다 훨씬 더 크고 위력적이기 때문에 스팅어는 지금 그래서 터져서 파편을 날려보내도 적 헬기나 적 미사일 또는 적의 항공기가 파괴되지 않고 기지로 복귀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탄도 중량이 제법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터지면 반드시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고 이 루마니아 선택을 보면서 동구권 나라들이 우리 신궁 많이 사가길 바랍니다. 자, 일본이 범용 호위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주 로우급 호위함이죠. 모가미급. 이거 만들 때만 해도 일본의 국방 예산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 버전이었습니다. 수직 발사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국방 예산이 폭증하죠. 돈 생겼죠. 그러니까 야 여기다가 수직 발사관 넣어 해서 지금 건조하고 있는 배부터 넣고 그리고 이제 일반함부터 쭉 또 업그레이드해서 넣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미국제 수직 발사관이죠. 마크 41 우리 한국 군함들에도 많이 장착되어 있는 그 마크 41 여기다가 SM2를 넣는 게 아니고 이 ESSM 같은 경우는 이 마크 41 한 셀에 4발이 들어가죠. 그래서 16셀을 장착해서 8개 8셀은 대잠미사일 아수락 같은 07식 대잠미사일 집어넣고 그리고 나머지 8개 해서 4발씩 하면 32발의 ESSM 중거리 방공미사일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방공, 대잠 같이 잡겠다라는 건데 참 뭐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추가로 또 일본이 자체 개발한 일본판 SM6라고 하는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여기다 또 집어넣겠죠. 그러면 뭐 한 300km 이상을 커버하는 이런 방공 능력을 가장 로우급 호위함이 가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부럽기만 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보 상황 보면 GDP 대비 3.5%는 국방비가 돼야 되는데 야 그런 말 하면 요즘 뭐 그러면 우리 복지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니 큰일입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각지의 국가 전략 시설들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핵심 군사 기지들이 괴 드론의 침입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유사시 미 본토에서 주요 군사 기지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어서 미군과 정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군사 기지들이 밀집해 있는 대서양 연안의 체서피크만 일대에 최근 12개월 사이 괴 드론 출현이 급증했으며 이 때문에 미군과 정보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역내 주요 군사시설 중 하나인 랭글리 공군기지 공보실이 밝혔습니다. 랭글리 기지 공보실은 지난해 12월 6일 저녁에 처음으로 무인기의 활동을 식별했고 이후 12월 내내 여러 번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라며 무인기 숫자나 크기, 형태, 구성은 항상 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랭글리 기지는 워싱턴 방공을 책임지는 F-22 랩터 전투기 운용부대인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곳인데요. 인근에는 미군 최대 해군기지인 노포크 항모건조시설이 있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체서피크만 일대는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금지 또는 비행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랭글리 기지 측은 해당 드론들이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해 기지 내부로 접근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14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혀졌는데요. 미국 본토 방공작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북미 항공우주사령관 그레고리 길로트 대장은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드론에 의한 기지 침범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드론을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띄웠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원자력 발전소나 항만, 군사기지 주변의 미인가 드론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군사전문지 더 워조는 소형 드론의 자율성 수준이 높아지면 머지않은 미래에 드론에 의한 위협의 심각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군은 정보당국과 함께 해당 드론들을 누가 어떤 목적에서 날렸는지를 추적하는 한편으로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드론 방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유사시 여러 방향에서 대량으로 날아드는 드론을 과연 어떤 수단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워싱턴 DC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해군기지, 공군기지가 있어요. 해군기지는 그 유명한 대서양 함대의 총본산인 노포크, 공군기지는 랭글리, 여기 F-22가 있죠.
그 지역에 또 육군 부대도 있고요. 뭐 아주 많은 전략 시설이 있어요. 당연히 비행 금지 구역이 뭐 촘촘하게 있겠죠. 여기에 드론들이 숫자도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조를 이루어서 내습을 했다. 그리고 사라졌다. 라는 건데 그게 이제 쭉 있어 왔다. 최근 들어서 이거 누가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워싱턴 DC가 있고요. 입구에 랭글리 기지, 이 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노폭 해군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랭글리 기지 왼쪽에 뉴포트 뉴스 조선소, 여기는 이제 핵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것들 만드는 조선소죠.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이런데 지금 드론이 계속 들락날락거린다. 이제 간을 보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다 유사시에 때려버리는 거죠. 아까 제가 뭐 알티우스 600 이런 거 보여드렸지만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중국제 DJI 드론, 매빅 이런 것들 조그만 거 1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수류탄, 박격포탄, RPG-7 이런 거 들고 가서 떨어뜨리거나 자폭 돌격해버리죠. 100만 원이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겠습니까? 안티 드론 시스템 다 지금 뭐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떠냐? 단적인 예 하나만 딱 들면 성남기지, 서울공항이라고 하는데 성남기지 우리 정찰기들 다 뜨고 내리죠? 그리고 또 대통령 1호기 거기서 뜨고 내리죠? 이 성남기지 활주로 바로 옆에 단 바로 옆에 전 성남시장이었던 은수미 이제 이재명 다음으로 성남시장 했던 사람이죠. 그 은수미가 여기다가 드론 비행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다 드론 연습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러면서 공군기지에서 백두금강 정찰기 이런 거 뜰 때 드론이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드론 띄워도 되는 시간을 또 공지를 해줘요. 그 말은 뭐냐? 그 시간에는 백두정찰기, 금강정찰기 안 뜬다 그 말입니다. 또 그 시간에는 대통령 전용기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루틴하게 쭉 가다가 자 어느 날 갑자기 이날 비행 금지예요 하면은 이날 VIP 오네? 누구야? 우리 한국 대통령 어디 갔다 오네? 그럼 이제 드론 띄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성남시장이 바로 활주로 바로 옆에 정말 단 바로 옆에 만들었어요.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 그리고 그것을 승인해줬던 당시 비행단장, 그 비행단장 별 하나인데 무슨 힘이 있어서 버텼겠습니까? 위에서 하라고 했겠죠. 그때 하라고 한 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전부 줄줄이 그냥 이게 바로 적폐 아닙니까? 이런 거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드론 연습하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사시에 그냥 우리 대통령 1호기 그리고 백두 금강 정찰기 바로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자산을 딱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은 이 자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드론 시대가 이렇게 확 펼쳐질지는 몰랐겠죠. 지금이라도 그런 거 없애야 돼요. 안 됩니다. 드론 정말 위험한 거 우리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없애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공군기지 주변에 또 해군기지 주변에 안티 드론 시스템, 드론 제밍 시스템 빨리 구비해 놓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